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 브리핑 평론하는 남자 최영일입니다. 자, 이게 잠시 이 꽃을 시샘하는 추위, 꽃샘추위가 닥쳐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계절은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의 사건들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죠. 소셜 브리핑,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뤄볼 뉴스는요. 재난 속에서. 자, 올해 2월 초에요. 2월 6일 현지 시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정말 엄청난 대지진이 왔습니다. 지금 이 초기에는 현지 전문가 20만 명 가까이가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까지 모든 수습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지금 취약계층 500만 명을 포함해서 2,300만 명이 이재민으로 상당히 이 재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고들을 했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는 대재앙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중에 또 골든타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 생존자들이 구조가 되면서 감동의 눈물을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재난의 와중에 한 통의 편지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 휘세인이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의 9살 소년이에요. 아버지가 한글을 좋아하고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열심히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튀르키예어로 썼어요. 그 대신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과 영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이 UN 기념공원이라고 하는 재단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한 UN 기념공원에서 자, 이런 편지가 튀르키예에서 도착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이 대재난, 대재앙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유대하고 연대하고 뭉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따뜻함, 사랑. 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크고 슬픔이 많고 아프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함께 살아나아가는 길을 찾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소셜 브리핑 뉴스는요. 전쟁 1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 자, 한쪽은 워낙 강대국이고요. 한쪽은 예전에 소련 연방에 소속돼 있던 독립된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지하는 서방 세계의 지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 사망자가 지금 한 2만 명에서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1년 만에 좀 놀랍고도 새로운 사실이 하나 공개됐는데요. 러시아인들로 구성돼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 러시아 군단이라고 하는 비밀 군대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자, 러시아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다 익명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국적이 러시아고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와 맞서 싸우느냐? 나는 나의 조국 러시아가 다른 이웃 나라를, 약한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당한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싸웠다. 또는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에 참전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무엇이 떠올랐냐면요.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독립투사들이 광복군이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또 조선 독립군들을 도운 일본인들이, 무명의 일본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겠죠. 무엇이 정의인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정의인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의를 저지를 때 그것을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거기에 맞서는 것이 정의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뉴스, 바로 추위와 가난입니다. 지금 올 겨울 유독 추워요.
그리고 지금 뭐 2월, 3월 꽃샘추위로도 이 푹한 날씨도 있지만 상당히 쌀쌀한 날씨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번 겨울 설명절을 거치면서 난방비 걱정으로 시름이 깊죠. 그런데 난방비, 뭐 걱정 없는 가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나 힘든 쪽,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이 그나마 겨울에 좀 추위를 녹이고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죠. 그동안은 코로나 와중에서 또 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풀리고 이 추운 겨울에 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리라.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목욕비를 내고 입욕하더라도 내가 좀 따뜻하게 몸을 풀고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이 난방비 때문에 목욕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주인들도 고충이 있죠.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영업시간을 유지하려면 목욕비를 또 올리거나. 근데 이 대중목욕탕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 1번, 2번 가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 한 번이 추위를 녹이는 유일한 찬스인데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노인들. 자, 이러한 분들이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도 돕고 있고요. 또 지자체도 나섰고요. 중앙정부도 어쨌든 힘든 분들에게는 좀 두텁게 복지 지원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얘기가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이 현대사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분들을 다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분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한번 이 추위와 가난, 특히 빈곤 노인들, 독거 노인들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셜 브리핑 지금까지 크게 보면요. 이 재난, 전쟁, 그리고 가난과 추위, 참 아픈 얘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와 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뭉쳐서 함께 할 때 힘을 뭉치고 우리가 나눌 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대목들을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